현재의 위기 국면이 왜 왔는가를 한마디로 설명해 보면 단순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9.19 평양 선언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위기 국면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27, 6.12, 9.19의 남북 내지는 북미 간의 정상 간의 합의들을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그 당국 간 관계만 보더라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최근에 탈북자 단체에서 뿌린 삐라 사건에 대한 북쪽의 반응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난해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건도 역시 대북 전단 살포가 필묘가 됐고요. 같은 날 이 권정근 북외무성 미국 국장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한 동맹에 의한 외교 그다음에 억지 발언을 두고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미국과 다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주 강경한 의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중 관계 역시 기술적인, 경제적인, 지역 분쟁, 그다음에 소수민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갈등과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딱히 거기에 대한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고. 반면 지금 현재 민간통일운동 진영에서는 이 종전, 그다음에 남북합의 국회 비준 동의, 또 보안법 폐지, 부산에서 도라산까지 4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근 100일 가까운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당국과 민간통일운동의 노력이 잘 합쳐지지 않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정세를 좀 일목요연하게 개괄해 주시고 특히 종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김진양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쁘긴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와서. 이 질량 전화의 법칙이 있어서 네. 100도시 되면 끓겠죠. 네. 그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왜 지금 종전입니까? 왜 종전인가? 70년 분단 체제를 넘어서 평화를 만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의 실현, 구체적 실천이 다름 아닌 전쟁 종식 종전이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지점에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종전인가? 큰 문제의식 하나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서의 비핵화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 비핵화 정책은 그 핵 문제의 본질상 평화 정책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좀 더 나아가 보면 비핵화 정책, 비핵화 담론은 결론적으로는 한반도 분단 유지 전략의 하부 담론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비핵화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비핵화 정책이라는 것이 평화 정책이 맞나? 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현재의 남북미 관계, 한반도 정치 질서는 굉장히 엄혹한 위기 국면입니다. 적대가 다시 부활했고 평화는 사라졌고 남북미 관계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는 위기 국면입니다. 이 위기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 꺼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론이 종전의 문제이다. 여기서 먼저 종전을 이야기할 때 종전 선언도 종전 운동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종전, 전쟁의 종식, 전쟁 상태의 종결, 종전을 주장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종전인가? 남북미 관계가 굉장한 위기 국면입니다. 사실은 평화는 사라졌고 이미 4.27 판문점 선언 이전의 시기로 돌아갔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북미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대적 관계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 국면 속에서 어떻게 평화적 남북 관계를 복원할 것인가의 과제로서 종전 문제가 가장 핵심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현재의 위기 국면이 왜 왔는가를 한마디로 설명해 보면 단순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9.19 평양 선언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위기 국면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27, 6.12, 9.19의
남북 내지는 북미 간의 정상 간의 합의들을 실천하면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북 미 3자 간의 정상 간의 합의의 실천의 핵심이 저는 바로 종전이라고 봅니다. 적대 관계의 청산, 새로운 평화적 관계 수립, 바로 종전입니다. 종전 선언의 문제는 4.27 판문점 선언의 남북 간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9.19 평양선언에서 확인했었고요. 북미 간에도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3번이나 구두로 약속했던 게 바로 적대 관계의 청산의 상징으로서 종전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의 북미 관계의 위기 국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종전 문제, 즉 약속의 실천이라는 화두로서 종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풀자.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 북남 간의 많은 합의들을 엄중히 알고 성실히 실천하자. 이 북측이 제안한 이 3대 과제에 관통하는 게 바로 종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저는 사실 이게 좀 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 종전인가? 우리는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4.27, 6.12, 9.19 이 많은 합의 회담들을 비핵화 회담이라고 퉁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회담들은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평화의 회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핵화와 평화를 덩치시킵니다. 이거 잘못된 인식입니다.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의 선결 조건, 전제 조건으로 설정했지만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왜곡하고 오도하고 평화를 오히려 막았던 담론이 비핵화 담론이라고 지금 봅니다. 왜 그런가? 왜 비핵화 정책은 평화 프로세스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핵 문제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입니다. 북은 핵을 가지게 된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가진 측면이 가장 강하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가 되나? 북한 비핵화 될 수 있어? 라는 질문 이전에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 내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핵 선제 공격 전략 때문에 북이 핵을 갖게 되었는데 미국이 대북 핵 선제 공격 전략을 폐기할 수 있는가? 내지는 미국은 자국의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미국 스스로의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북에게도 비핵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이 핵을 가지게 된 이유 두 번째는 미국과의 안보 전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온전한 북중 관계의 성립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두만강, 압록강 이 휴전선의 5배 길이나 되는 그 엄청난 영토를 중국과 대면하고 있는데 중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북측은 늘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가져야 된다. 무슨 뜻이냐? 북중 간의 정치 군사적인 동등한 지위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5,000년간 이 한반도를 가장 오랫동안 유린했던 나라는 중국이라는 인식을 북측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중국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북측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북한의 핵 문제, 핵 전략은 사실은 경제 전략입니다. 북은 미국과 71년 전쟁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경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 전쟁 경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군수 경제와 민수 경제. 군수 경제의 비율이 사실은 북측 경제에 오히려 더 큽니다. 이 군수 경제에 투입되었던 재정, 자원, 기술, 노동력 이 많은 부분들을 민수공업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절박한 경제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경제에 투입됐던 수많은 재원들을 민수경제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장치로서 개발했던 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전 전략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북측은 경제 전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핵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중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리고 북은 경제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북에게 비핵화를 평화 문제의 선결적 조건으로 계속 강요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지 말자는 이야기고 허구적 비핵화 명분을 가지고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는 것이고 지난 30년간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비핵화만 계속 되뇌었는데 사실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이었다. 그렇다면은 비핵화의 프레임을 버리고 실질적인 평화의 담론, 평화의 프레임을 가져오기 위해서 평화의 구체적 실현이자 직접적 실천이 전쟁 상태의 종식, 종전 자체가 평화의 실현이다 라는 관점에서 4.27과 9.19의 합의 복원, 북미의 합의 복원, 그리고 비핵화의 프레임을 넘어가는 직접적인 평화의 실천으로서 종전 문제에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이 비핵화 프로세스는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 네. 그리고 비핵화 자체는 구조적으로 평화의 전제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맞습니다. 반대로 그렇습니다.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걸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는 건 곧 평화로 나아가지 말자는 얘기나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이다. 네. 결국 이제 말장난 내지는 속임수였다라는 거짓 것이죠. 허구적 명분이었다. 그 세세한 부분은 차차 뒤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고요. 지난 여러 번 강의에서 이제 종전 문제에 힘을 주어서 평화의 실천으로서의 종전을 강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14선언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그렇고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는 3자 혹은 4자 구체화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4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중국이나 미국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리라고 보고 그럼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죠. 종전의 주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인식이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종전 그러면 전쟁의 종식은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인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왜 종전을 이야기하는가? 비핵화 정책의 실패를 우리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봤기 때문에 비핵화는 실패했다. 비핵화는 잊어라. 평화의 실천, 평화의 구체적 실현은 종전이다. 이 종전의 주체는 말입니다. 형식 논리상으로 본다라면 미국이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종전에 나서지 않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남북 간의 합의에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합의했었죠. 사실 그것은 미국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을 약속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죠. 흡진갑진 회담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무슨 뜻이냐. 좀 더 명료하게 해봅시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전쟁 상태의 유지, 즉 분단체제 유지 전략입니다. 그 분단체제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서 비핵화 우선론을 펼쳤고, 즉 종전 평화협정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종전 평화협정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전은 누가 하는 것이냐? 명료하게 이 한반도 땅을 살아가는 주인된 권리로서 우리가 종전을 주장하고 종전을 선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죠. 대한민국 땅에서 이 한반도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권자들의 주권적 지위보다 높은 법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다. 주권자의 기본 권리로서 우리는 전쟁을 거부한다. 종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감히 안 돼.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전 자체는 그 자체도 평화의 실현이지만 이 종전을 추진해가는 과정 속에서 71년 분단 체제의 본질적 모순들이 대부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미국이 협정의 주체가 아닌데 뭐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들의 땅이죠. 대한민국의 주권 지역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주장을 하자는 것이고 그 주장들이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면 감히 누구도 안 돼. 너네들은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라는 분단체제 유지 전략을 강요하지 못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종전평화, 수많은 남북 교류 협력, 개성공단, 금강산 그 모든 것을 왜 했습니까? 신뢰 구축을 통해서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구현하고 싶었고 통일로 나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국가본 개폐 문제부터 다 추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분단체제, 이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 전쟁 상태의 유지라는 전쟁 상황이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라면 그 분단의 본질적 속성인 전쟁을 거부한다. 전쟁은 끝났어라는 선언을 종전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많은
분단의 모순적 과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단계 종전은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주권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1단계는 우리가 미루가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과 함께 전 세계의 한반도 평화 종전에 대해서 동의하는 많은 세력과 함께 종전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남북 미중 사자가 협상의 테이블에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종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판을 주도해 가고 미국이 여기에 딸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주도해 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전의 주체 그다음에 종전의 주체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도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또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달라야 된다. 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한국은 정전협정의 주체가 아닙니다. 네. 당연히 종전 선언 혹은 평화협정에도 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네. 따지자면. 그러나 남북미가 됐든 남북미중이 됐든 대한민국이 정전협정 혹은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에 당당한 주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에서 우리 스스로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네. 또 전쟁은 불가능하다. 또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국민적 힘을 축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그걸 제도적으로 담보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문제의 주인, 주체의식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 기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전쟁적 상황을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다른 나라가 갖고 있다. 그 비정상성을 다시 정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종전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 다 부정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주권 재민의 주권자의 권리로서 종전을 주장하고 종전을 실천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뭐 서로 상호 상충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차원에서 이 국회 비준 동의가 되면 4.27 선언 안에 종전 선언의 내용도 들어있고 예. 또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을 법적 제도적으로 효력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건 현행 국가보안법과도 상충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른 문제들도 다시 말해서 비준 동의를 통해서 종전이라든지 보안법 폐지 문제도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네네. 국회 비준 동의는 진짜 중요합니다. 4.27, 9.19의 남북 정상간 합의, 그 이전에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선언까지 필요하다면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와 1972년 7.4 공동성명까지 그 남북 간의 6대 합의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실천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 비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로서 정부가 추진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관계의 불평등 관계 속에서 눈치 보느라고 못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함으로써 실천의 강제성을 담보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진전된 진일보한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4.27과 9.19의 내지는 여러 다양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들을 비준 동의했다라는 이 프레임이 과연 무엇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지라고 확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제도적으로 굉장히 진일보한 국회 비준 동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종전 평화협정을 필두로 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좀 더 실효성 있게 동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같이 가면 된다고 봅니다. 전혀 배척되는 지점이 아니고 좀 더 명료하게 국회 비준 동의들을 가장 핵심적인 4.27, 9.19, 6.15, 14의 핵심적인 하나의 이슈를 끄집어낸다라면 종전 평화협정을 아마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모든 합의는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평화회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단의 본질인 전쟁 상황의 종식, 종전
평화협정을 필두로 하는 4대 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를 실천한다. 주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이제 4.27이라는 이 포괄적인 합의를 강조하는 것, 그다음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심 화두를 종전으로 맞추는 것이 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국민들에게 왜 종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이 한반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이후에 가장 오래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적 상황을 못 끝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국제법적으로 한반도는 이미 아직도 전쟁 중인 전쟁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자체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은 군사적으로 에너미, 적이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국민 기본권들이 유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불합리의 핵심 원인이 전쟁적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줌으로써 최소한 전쟁은 끝내야 되지 않겠냐. 5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이 쥐락펴락될 수 있는 내 개인과 우리 가족과 전체 공동체 성원들의 생존권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국과 북측의 상황 속에서 전쟁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는 판단 자체를 못하게끔, 즉 기본 전쟁은 끝내야지. 전쟁은 악인데 이 전쟁적 상황에 대한 모순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상황 또한 마찬가지로 이 종전운동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꼭 종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정치학 박사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 세계 전쟁사에 네. 분쟁사에 3년 동안 전쟁하고 70년 동안 끝내지 못한 사례가 혹시 다른 없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정상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은 한시적으로 2개월 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평화협정을 맺었어야 되는데 그 회담 자체를 당시에 미국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전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전쟁사에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을 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수많은 전쟁상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가장 오래된 71년 전쟁적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도 모른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을 최소한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로서 환기시키고 국민 기본권으로서 주인된 권리로서 종전을 주장하고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70년 비정상적인 이 정전 상태의 지속, 이것만 가지고도 좀 따로 논의를 네.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하고 네. 비정상적인 사태인데 오늘은 종전이 주 화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남북 정상 간의 합의도 사실 실행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설사 이 남과 북이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 목도하고 있듯이 워킹그룹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사사건건 방해하듯이 네. 미국이 가만 있어주면 뭐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간섭과 네.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죠. 또 네. 이걸 겁을 내기 때문에 과감하게 취재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 종전선언 해놓고 안 지키면 뭐 그다 아이가. 관념론적 생각으로 본다라면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문제로서 종전이 선언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전쟁 중이었어요. 분단이었어요. 근데 종전은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적이 사라졌어요. 적이 사라진 상황 자체가 평화의 출발입니다. 사실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뭐 이거 다시 엎으면 되지.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소위 말하는 네오콘의 그 핵심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 평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저 종전했다가 이후에 그거 거부해버리면 원점 회귀되는데 라는 식으로 물타기했고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했죠. 그런데 그들은 알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다.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첫 번째, 적이 사라집니다. 적이 사라지면 북은 오롯이 동포가 됩니다.
마음껏 만날 수 있죠. 적이 사라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는 근본 원인 무효됩니다. 이적이라는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남북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마음껏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일본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북측의 드라마, 자료, 노동신문 많은 자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서로가 오해를 넘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종전이 가져올 상황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관념론적으로 책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아닐 겁니다. 71년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억눌려 있었던 수많은 자율, 창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폭발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반드시 제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고민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부터 많은 것들이 있죠. 다른 국민에서 고민할 것이다. 두 번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소파, 전시주둔군 지휘협정, 그리고 한미 방위 분담금 문제, 유엔사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왜 성립되고 왜 작동되었습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가 필요했고 전쟁을 못 끝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사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전쟁을 종식을 선언했어요. 전쟁이 사라졌어요. 존립의 근거들이 하나하나 풀어집니다. 국내적으로 전시체제였던 휴전협정 상황 속의 분단체제의 많은 물적 토대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불평등 한미관계의 모순 구조들도 풀릴 수 있는 여건들을 종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종전이 평화협정의 첫 출입구에 있다라고 본다라면 종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없는 사람은 국가의 역적, 민족의 역적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본론에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죠. 종전선언의 혹은 종전의 그 핵심에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한반도에서 또 남과 북이 서로 총불을 겨누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땅에 더 이상 네. 전쟁은 없다를 이제 확실하게 하자는 것인데, 자 지금 남북 관계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중함을 넘어서 살벌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앞으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네. 돌리겠다. 네. 그다음에 조평통의 해산을 고려하겠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화의 이 가능성 혹은 빗줄기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북이 대화의 장 혹은 만남의 장, 종전을 위한 공동행동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대로 우리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종전 문제가 진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남북 관계가 완벽히 교착 국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4.27과 9.19의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4.27과 9.19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심으로서 4.27의 합의였던 9.19의 합의였던 종전의 문제를 우리가 주장하고 실천하겠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실천 안 했기 때문에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온 위기를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관계는 복원된다고 보고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종전 문제라는 겁니다. 북측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문제, 보건 의료다, 인적 교류다, 사회만의 교류다, 이산가족 상공이다 이런 거 말고 종전 평화가 사실은 북측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본 문제를 풀자,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 4.27과 9.19의 약속들을 실천하자, 핵심이 바로 종전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국회가, 정부가 종전을 이야기하는 순간 북측은 내심 이제 드디어 만남의 짐이 생긴다고 판단할 겁니다. 우리가 종전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종전을 광범위하게 유포시키는 순간 북측은 인식의 전환을 완벽히 새롭게 바꿀 겁니다. 두 번째, 미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북측에게 비핵화 협상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만 이야기하면 분단체제는 유지되니까. 북측은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얘기했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무엇만 있다 그랬습니까? 적대관계의 청산, 즉 종전 평화와 관련된 협상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남북미 관계 위기라 그랬죠. 진짜 큰 위기는 뭐냐? 향후에 벌어지게 될 북미, 즉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은 억제, 제재, 봉쇄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수의 쿼드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할 겁니다. 북미 간의 갈등 국면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종전. 2017년 그 엄혹했던 전쟁적 위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만약에 올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누군가가 한반도 땅에서
안보 정국을 창출함으로써 선거에 악용하겠다라는 세력들이 있다라면 북미 간의 전쟁적 위기를 공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공작되어지는 전쟁적 위기, 안보 정국이 진짜 에스컬레이팅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감당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애봉을 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향후에 닥치게 될 군사적 전쟁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은 안 된다. 70년 전쟁도 끝내야 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땅의 전쟁도 다 거부한다. 종전, 평화에 대한 의지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주인된 권리로서 강하게 이야기할 때 누구도 함부로 그런 장난질을 못 칠 것이다.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측면 그리고 북미 간의 갈등 국면 속에서의 전쟁 위기를 사전에 애봉을 끊기 위해서 종전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일관된 논지가 있는데요. 비핵화 프로세스가 입구가 결코 될 수 없듯이 맞습니다. 결과로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가 출구가 되듯이 종전 역시 이것이 출구가 아니라 네. 반대로 이거의 경우에는 종전을 먼저 함으로써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평화가 담보된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반대로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책 실패를 했던 겁니다. 음. 비핵화 이후에 평화를 그렇죠. 가져오겠다? 그건 평화하지 않겠다는 거였고 종전 자체가 평화의 시작이자 평화 구현 실현의 첫 출입구였다. 그것 상황만 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민의 평화적 국민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과 네. 다음에 본질과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를 달리 생각하는 예. 이런 요 자각이 문제를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도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정부는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실질적인 평화 사업들을 하나도 못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자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비핵화는 잊어라. 평화의 실천 종전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정책 실패를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자는 겁니다. 비핵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공조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고 비핵화의 중재자였기 때문에 평화의 당사자적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비핵화는 버리고 평화의 프레임을 가져오게 되면 한반도 문제의 주체자 당사자가 되고 평화의 문제로 본다라면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평화가 우리의 헌법적 가치, 통일 평화의 가장 핵심 가치이고 남북이 합의했던 통일 방안의 과정에 있습니다. 즉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전쟁 상태를 평화의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 핵심이 종전 자체가 평화의 구현이고 평화의 실천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3년간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완벽하게 실패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최근에 그 정부 당국의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안타깝다. 이건 굉장히 유체이탈 화법이란 말이죠. 북미 관계가 어렵다는 건 국민들도 다 아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한번 돌파해 보겠다라는 표현이나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사장께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NSC에서도 일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이런 입장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가 만들어내고 있는 정책 실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북미 간의 상황이 안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진짜 지고지순하게 비핵화 프레임에 완벽히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언론들이 4.27, 6.12, 9.19, 2.28 하노이 이 모든 남북 내지는 북미 간의 모든 정상회담들을 비핵화 회담으로 씁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많은 분들 완벽하게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프레임을 버리고 평화의 프레임으로 인식의 대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대 난망입니다. 6.15, 14, 4.27, 9.19 합의 자체를 성공의 결과물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15, 14, 4.27, 9.19는 이제 첫 시작의 발판을 만든 겁니다. 그 합의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합의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인식의 오류, 인식의 실패죠. 분단체제의 비정상성을 평화체제로 바꾸려면 6.15, 14, 4.27, 9.19 합의했으면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실천의 모든 과제들은 평화의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비핵화에 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실천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인식의 오류,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갖게 된 정책 실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통일 평화 문제, 분단 극복의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오류가 굉장히 심각하다.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오류가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인식의 부재,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가 상황 분석 실패를 만들었고 정책 실패를 계속 노정시키고 있다. 악순환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바이든 정부 들어서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구현의 과정으로 보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회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왜곡된 비핵화의 프레임 또 갇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평화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민족 공조, 남북 공조를 통해서 화해 협력의 기조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미 공조, 제재의 틀에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이것은 상황 인식이 완벽히 실패한 결과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이 대북 정책 결정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이 인식의 오류 한계, 상황의 어떤 착시를 그럼 어떻게 깨뜨려야 될까요? 진짜 근본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난 120년의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네. 지난 75년 분단 체제만 보면 통일의 문제, 평화의 문제, 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 문제의식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 헌법 가치에는 평화와 통일을 헌법 정신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이 평화 전략, 통일 전략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자문해 보면 저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분단 전략이 있었지 분단 체제를 넘어서 평화, 통일을 위한 평화 체제 전략, 통일 전략은 없었다고 봅니다. 여전히 분단 체제 유지 전략에 젖어 있는 분들이 통일 평화 문제를 언급은 할 뿐 사실은 분단 유지 전략에 매몰되어 있는 정책적 판단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 바꾸자고 얘기했습니다. 비핵화는 잊어라. 그건 분단 유지 전략이었다. 평화가 진짜 목적이면 평화를 실천하자. 평화의 구체적 실천이 바로 종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이 뭐였는가? 그 식으로 본다면 안보 전략입니다. 저는 안보 전략을 평화 통일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안보 전략이 뭡니까? 우리는 안보 그러면은 정가의 보도처럼 엄청난 바이블처럼 이야기하죠. 안보는 말입니다. 평화를 위한 안보이죠.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안보예요. 안보의 목적이 평화입니다. 소극적 평화의 상태가 안보이고 적극적 안보의 구현이 바로 평화의 실현입니다. 즉 안보 담론은 평화의 하부 담론이죠. 안보 전략은 결국 분단 체제 유지 전략입니다. 안보는 뭡니까? 북을 적대합니다. 북을 적으로 설정해 놓고 우리를 지키자는 것이죠. 북을 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일 평화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안보 전략은 궁극적으로는 분단 체제 유지 전략으로 기능했다는 것이고 진짜 헌법적 가치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려면 안보 전략을 넘어서는 평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은 상호 동등한 동포로서 만나야 되고 자주 교류하고 종전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가야 됩니다. 안보 전략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전평화는 멀리 있고 비핵화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인식의 오류를 넘어서 평화 전략을 짤 수 있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보 전략이 아닌 평화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책 결정 단위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모든 정부 부처에 똑같이 공이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 전략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그 말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안보 만능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접경지역을 가도 정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이 안보. 근데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보는 북을 적대시하는 교육을 안보 교육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화교육이라고 하면 북을 뭐 칭찬한다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아주 이 흑백 논리가 굳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수십 년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조그만 한숨을 돌려서 그 미 하원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 종전과 평화선언 그다음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개설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네. 뭐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예, 굉장히 고무적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브래드 셔먼 의원이 그런 종전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게 아닙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미 하원 아태 소위 위원장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네. 직접 제가 미 국무성 찾아갔을 때 미 하원 아태 소위 개성단 관련 청문회 가서 개성단 자체가 평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러 갔을 때 그 청문회를 주최해 줬던 분입니다. 사실 브래드 셔먼 아태 소위 위원장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는 북에 대해서도 개성단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종전평화 내지는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이 브래드 셔먼 의원에게 아주 집요하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평화 종전 이야기를 설득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K-팩이라고요. 네. 최강철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내에 그 수백만 우리 교포 사회가 조국 이 고향 땅 조국의 종전 평화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종전 평화까지 계속 찾아가서 설명하고 보좌관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결과물이 최근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미 하원에서 이걸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폐기됐던 그 종전도 있었죠. 미 하원에서 로카나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2명이 한반도 종전 선언 결의안을 냈었습니다만은 채택되지 않았죠.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내에도 소위 말하는 분단 유지 전략에 매몰되어 있는 네오콘들, 군산 복합체 이해관계들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미국 내의 소위 말하는 평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국회가, 그들과 우리 시민사회가, 그들 네. 함께하는 미국의 종교사회가 같이 종전 평화의 문제들을 같이 시민들을 통해서 밀고 나간다라면은 이거 굉장히 승산 있는 싸움이다. 종전은 진짜 충분히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종전하자 그러는데 대놓고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의 문제는 진선미의 가치 규범 절대선에 가깝다. 이건 마음껏 주장해도 탈이 없다. 마음껏 주장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 통일운동을 했던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싱턴 정가를 움직이는 뭐 로비라고도 하고 설득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로비력이 압도적으로 미미하다. 형용 모순입니다만 압도적으로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1000대 1, 10,000대 1 정도. 따라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한반도 정책에서는 일본의 입김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이 네.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미국이 아무 문제 없다고 역성을 들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일본의 로비가 밑바닥에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가치가 전도된 현실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럼 그걸 누가 할 것인가? 이 결론이 벌써 나왔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 국제 화상 회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동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남북 해외가 말 그대로 한 형제로서 공동의 지향,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실천 아닙니까? 평화도 실천이고 종전도 실천인데 그럼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이사장께서는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종전의 담론을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종전하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해야 될 직접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군인들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이분들이 종전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종전이 되면 우리 직업 다 사라집니까? 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인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종전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인식이 공유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종전 이슈를 제가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이게 분단의 본질을 파고가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다. 우리 정부는 종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일관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저는 국회가 종전의 이 종전 운동의 종전 선언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께서 남북 정상의 4대 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이야기하면서 종전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브래드 셔먼 의원 같은 미 하원과 함께 종전의 문제를 치고 나가고 북측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 남북의 국회가 종전을 결의하자. 전쟁이 끝났음을 두 국회가 결의하자. 그런 제안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시민사회가 함께 붙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5천만 국민 누구나 주인된 권리로서 나는 전쟁을 거부한다. 전쟁 끝났어. 누구도 전쟁 상태를 강요하지 마라. 라고 온 국민이 저는 이것을 말입니다. 광역지자체장들, 국회의원들, 광역시도교육감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가 아직도 전쟁 중이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전쟁 끝났잖아요. 누가 감히 전쟁을 강요한단 말입니까? 국민 한 명 한 명, 시민 한 명 한 명이 종전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모든 힘들을 좀 모으자. 네. 그것이 분단을 넘어 전쟁을 끝내게 되는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첩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특하면서도 좀 담대한 발상인 것 같은데 남북 국회가 종전 결의를 내고 이번 차례 끝났어. 헌법도 개정하는 게 좋을 것 당연하죠. 같아요.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여한간에 자,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일관되게 해주신 말씀이 제가 나름으로 정리하자면 비핵화 프레임에서 평화 실천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인식의 오류와 한계를 넘어서야 되겠다. 방법으로는 최소한 입구와 출구를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걸 제자리에 돌려 세우는 노력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저는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뒤에 훨씬 더 이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들이 왜 금강산을 막았을까? 또 왜 개성공단을 폐쇄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북맹 강요, 북의 악마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개성공단의 6만 근로자들이 남북이 함께 일하고 금강산에 1년에 3, 40만 명, 50만 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북맹 상태 있을 수가 없었죠. 결국은 남과 북의 남의 민중들과 북의 민들이 만나는 걸 차단하기 위한 핑계는 돈이었지만 이게 아니었겠는가. 막히고 보니 이 온갖 그 근거 없는 낭설들이 우리의 정신을 멍들게 하고 남과 북의 관계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종전과 평화 전략이 성공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과 북이 직접 만나는 것, 대규모로 만나는 것,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을 다시 수십 수백 개 확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전영 이사장과의 그 대담은 앞으로도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하거나 또 다른 질문이나 의문점 혹은 실천적 과제가 있으면 다시 모셔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바람이 있다면 가까운 시일 어느 날에 우리 개성공단 안에 들어가서 우리 북쪽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버스 앞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대담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